안녕하세요. 친환경 산업 정보를 심플하게 전해드리는 심플에코입니다. 이번 영상은 UAE 관련한 ETF 7개 정리드리고 포함된 구성 종목 중에서 유의 깊게 보셔야 될 특징주 소식을 심플하게 정리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에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UAE를 방문을 했는데요. 당시 정상회담에서 UAE는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확약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핵심 산업은 원자력, 에너지, 그리고 방산, 금융 부분인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UAE가 우리 투자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차이나에는 6조 2천억 원, 영국에 15조 원, 그리고 프랑스에 약 2조 원대 투자를 발표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 나라의 투자되는 규모 합산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셈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투자는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히 뜻밖의 결과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양 이틀간에만 약 48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대통령 임석하에 체결된 양해각서 좀 살펴보시면 포괄적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넷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분야, 수자원 분야 협력, 또 원자력 협정 등 에너지나 이제 원자력, 또 방산 관련된 부분이 많이 언급이 됐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관련된 ETF 7개 뜯어보고 포함된 구성 종목을 통해서 좀 관련주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7개 ETF는 보시는 이 리스트고요. 원자력의 2개, 에너지 4개, 좀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또 최근에 상장된 K방산에 투자하는 국내 유일한 ETF R이랑 K방산 FM까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력 ETF 2개 살펴볼 텐데요. 원자력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ACE 원자력 테마 딥서치와 하나로 원자력 아이실렉트 두 상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상품은 작년 6월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영상 만들어 두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시에는 킨덱스라는 이름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브랜드 네임을 ACE로 바꾸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이점은요. 당시에 상장되고 나서는 두 상품 모두 좀 투자되는 규모가 좀 엇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이제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레트 같은 경우에는 약 30억 원 정도가 이제 투자 규모가 좀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투자 규모면에서 두 상품에서 좀 차이가 난다라는 점 알아두시고 사실 구성 종목이 약간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구성 종목 수도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좀 뒷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 전에 핵심 뉴스 한번 짚어드리고 갈게요. 바로 바라카 원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UAE가 영국이나 중국, 프랑스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통 크게 투자를 하겠다는 그 뒷배경에는 바로 바라카 원전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데요. 이 바라카 원전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국이 수출한 최초의 원전 사업이자 중동 최초의 그 원자력 발전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현재 사막의 기적이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요. 이번 그 양일간의 그 짧은 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이 또 관련된 그 정계 기업인들과 함께 이 바라카 원전에 방문을 해서 기념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현재 1, 2호기 상업 운전 중이고요. 이 2호기에서 나오는 전력으로만 아부다비 도시의 60% 전력을 제공받고 있고 이제 4호기까지 이제 가동이 된다면 UAE 전체 전력의 약 25% 전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관련된 사업을 누가 했느냐? 당시에 한국전력이 그 계약을 수주했다고 하는데요. 약 23조 원 규모를 따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자로 설비와 발전기 제작을 담당하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이 그 시공을 맡아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자, 원자력 관련주가 여기에 나오죠.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이 사막에 흙모래가 날리는 이 중동 지역에서 원전 건설이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때 행사에서 이제 모하메드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간 한국이 보여준 그 약속 이행,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건설이 해내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기적과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통 크게 한국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라고 했다는데요. 이제 바라카의 성공을 바탕으로 힘을 모아 UAE의 추가적인 원전 협력과 제3국 공동 지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할 때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을 넘어서 수소, 재생에너지, 탄소 저장 포집 등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분수령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ETF에 어떤 구성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C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는요. 포스코홀딩스, 한국전력, 삼성물산, 두산에너지, 한전기술, 현대건설, 한전 KPS, 오르비텍, 대우건설, GS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원자력 아이슬렉트에는 두산에너지, 한국전력, 현대건설, 대우건설,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한전, KPS, 한전기술, 효성중공업, 우리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두 상품 모두에 한국전력, 두산에너지, 현대건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이점은 원자력 테마 딥서치 아까 26개 종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만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확실히 있어요. 포스코홀딩스,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있고요. 또 건설주 비중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원자력 테마 딥서치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약 10%가량인 반면에 이제 하나로 상품에는 두 상품이 뭐 한 24%가량 좀 더 한 2배나 큰 비중으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상위 10위권 비중에서도 좀 차이가 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점은 이 한국전력 종목인데요. 원자력 관련 기사 살펴보시면요. 한국전력보다 이 한국수력 원자력 얘가 많이 나올 텐데요. 사실 원자력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거는 이 한수원, 줄여서 한수원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100% 지분을 이 한국전력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ETF의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구성 종목은 좀 상이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 그 차트 살펴보시면 주가 흐름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좀 특이점은 1월 15일 이런 호재 뉴스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하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15일 날 좋은 뉴스가 난 다음 이제 뭐 뉴스에 팔아라 라는 식의 그런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원자력 관련된 기업들이나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기업들은 좀 수주에서 실제 수익까지 좀 장기간이 걸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이런 뉴스 호재성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특징주로 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바로 한국전력과 건설주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제가 파란색은 한국전력 그리고 주황색은 대우건설, 하늘색은 현대건설인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여기가 급하락한 구간이 보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한전은 역대 사상 최악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무려 30조 원 적자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전기요금이 좀 인상될 거야, 좀 개선되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하다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거다. 전기요금 인상이 라는 소식이 급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전력이 원전 관련주임은 분명한데 이 전기사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요. 좀 살펴보시면 한국전력의 매출 구성에서 전기 판매 사업 부분이 무려 96.82%나 차지합니다. 이제 자회사들을 모두 다 이제 이렇게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거래를 빼기 때문에 이게 100%가 넘는다는 점은 감안하시고요. 반면에 이제 원자력 발전 사업 부분은 15%에 불과하죠. 그래서 원자력 ETF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판매 사업 부분 비중이 매우 크다라는 점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건설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주들이 뭐 원자력 건설도 하지만 사실 그 도로 건설이라던가 이제 뭐 아파트 건설 같은 빌딩 건설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대부분 약세 면이고 지난 하반기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했다는 점 좀 유의하셔서 이 지금
그 원자력 ETF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 짚어드렸고요. 또 원자력 대표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은 그 두 개의 ETF에 모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관련된 ETF 3개입니다. 하나로 FN 친환경에너지, 코덱스, K 신재생에너지 액티브, 그리고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가 그 세 가지인데요. 이거 역시 제가 아주 꼼꼼히 뜯어본 영상 만들었으니 그 관련된 영상도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그 큰 차이점과 유의 깊게 보셔야 될 특징주 위주로 짚어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는 이 하나로와 코덱스 상품에는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고 타이거 FN 신재생 에너지에는 2차 전지는 포함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위주의 구성 종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종목 바로 살펴볼게요. 세 가지 ETF의 하나솔루션과 CS윈드는 모두 비슷한 비중으로 상위 종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색, 노란색으로 제가 표기를 해드렸으니까 좀 살펴보시고요. 모두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와 그 하나로에는 좀 10%씩 상위 종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코덱스에는 0.7%밖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로 상품에는 LG화학과 한화가 하나로 상품에만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타이거 상품에만 들어가 있다는 점도 좀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로와 코덱스에는 2차전지 관련주 삼성 SDI라던가 에코프로 같은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고요. 새 상품은 아무래도 종목이 좀 상이하고 커버리지도 좀 다르기 때문에 기간별 수익도 좀 상이한데요. 기간별 수익률 살펴보시면 먼저 1개월, 최근 1개월 수익률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지만 코덱스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하락률이 좀 더 큽니다. 3개월 마이너스 하락률도 코덱스가 조금 더 크고요. 6개월은 오히려 코덱스 상품이 9.59%로 좋은 편입니다. 가장 그 가격의 변동이 적은 게 어떻게 보면 타이거 FN 재생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두 개에는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차트를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 ETF 모두 좀 급등락이 좀 심한 편입니다. 좀 하나의 그 트렌드로 우상향을 하거나 우하향하는 게 아닌 좀 호재나 뉴스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급등락이 좀 심한 편인데요. 사실 이 재생에너지 ETF에는 고퍼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226배, 두산퓨어셀은 639배, 삼강 M&T는 무려 그 주가당 순익 비율이 적자이기 때문에 퍼가 계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CS윈드와 삼강 M&T입니다. 일단 이 두 기업은 풍력 관련주인데요. 특히 해상풍력 관련주입니다. CS윈드는요, 여기 말이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 몸통 윈드타워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또 CS 베어링을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 베어링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의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풍력 그 타워가 있으면 요 밑에 받치는 그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유식, 이 해상에서 뜨는 이 부유식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서 좀 성장주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장주라는 점이고 아직은 그 이익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CS 윈드 보시면 단기 순이익 굉장히 낮고요. 삼강 M&T 역시 이제 대규모 투자를 계속 하는 회사라서 그런지 이제 ROE도 굉장히 마이너스, 아직은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요, 이 두 기업 모두 최근에 꾸준히 그 수주를 따고 있어요. 제가 여기 정리해드린 부분은 아주 최근 자료만 정리를 했는데도 이렇게 풍성하거든요.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대만 지역의 베스타스는 글로벌 1위 풍력 기업입니다. 타이완과 수주를 계약을 했고 또 1월 18일에는 아메리칸 그 베스타스 윈드 테크놀로지와 또 대규모 계약을 하고 지난해 말에는 또 지멘스와 약 3조 넘는 그 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삼강 M&T 역시 최근에 계속 이렇게 수주액이 늘고 있어서 작년 전체 해상풍력 수주액이 그 전기 2021년이거든요. 대비 4배 넘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5천억 원을 투자해서 또
우리나라의 그 하부 구조물 생산 공장을 건설해서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에 들어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 두 기업이 잘하고 있는 이 해상풍력이 향후 또 성장성이 큰 산업 분야라고 합니다. 해상풍력과 육상풍력 중에서 또 특히 해상풍력의 발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는데요. 이는 높은 발전 효율성과 낮은 입지 제약 부담으로 해상풍력이 앞으로 더 부상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2025년 이후에는 연평균 K가 증가율이 34%나 되는 산업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베스타스 기업 투자 신고식에 참가를 했는데요. 이 베스타스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글로벌 탑 풍력 터빈 제조사입니다. 이 베스타스가 한국에 3,7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아시아 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이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런 시스윈드라든지 삼강 MNT의 그 수주 경쟁력 이 조금은 더 커지는 셈이 되시겠죠. 하지만 물론 이게 상용화가 2025년 이후라는 점은 좀 유의하셔서 좀 성장이 가시화되는 데는 조금은 더 인내를 하시고 기다려야 되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생에너지 관련 특징주는 두산퓨어셀 그리고 하나솔루션인데요. 두산퓨어셀 역시 아까 굉장한 그 고퍼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두산퓨어셀은 우리나라의 그 대표 수소 발전 연료 전지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아직까지는 적자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지금 현재 지난해 잠정치가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역시 2025년에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수소 또 역시 그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제도에 포함시켜서 별도로 이제 수소 부분을 키울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재생에너지 ETF의 최상위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하나솔루션 최근 뉴스 짚어드리면요. 1월 12일 날 3조 원대 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미국의 태양광 산업을 위한 솔라 허브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날 역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가 차익 시전 때문인지 좀 빠지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인적 물적 분할 관련한 그런 영상도 제가 만들어 두었으니 해당 영상 궁금하신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ETF 관련해서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그 재생에너지들 고퍼주들은 좀 2025년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셈이구나. 장기 투자가 좀 필요해 보이는 영역이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내 수소 생태계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국내 수소 관련된 ETF는 바로 KB스타의 FN 수소 경제 테마 ETF입니다. 2020년에 상장이 되었고요. 투자 규모가 굉장히 커요. 2,670억 정도가 지금 투자되어 있어서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품이다 알아두시면 되고, 또 34개의 종목이 있지만 사실 지금 여기 정리해드린 10개의 상위 10개 그 기업 비중이 85%나 되기 때문에 이 종목들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짚어드릴 점은 우리가 이제 수소 ETF야 하면 왠지 그 수소 생산이나 에너지 관련된 그런 종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종목은 현대차 15%, 현대모비스 약 15%, 또 한원시스템 등 수소차 관련된 기업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기업이 수소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정리해둔 표가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짚어드릴 점은 포스코 홀딩스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실 포스코 홀딩스 역시 국내 굴지의 그 수소 생산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철강 쪽 비즈니스 매출 비중이 커서인지 좀 빠져 있고, 하지만 이제 수소에서는 좀 포스코가 수소 환원 제철소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할 정도로 수소 관련돼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 그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ETF의 수익률 차트 한번 보실게요. 6개월 기간 수익률이 3.61%이고요. 현재 작년 초반부터 상반기부터 꾸준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 주가 하락을 견인한 요소는 아무래도 현대차, 현대모비스라고 보여지는데요.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거의 이 현대차 주황색, 또 현대모비스 하늘색과 이 전체 ETF 의 주가 흐름이 거의 같죠.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리 그냥 경기 침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좋지 않아요. 약세 국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포함됐다라는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방산 ETF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상장된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1월 5일 날 상장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82억이나 투자가 됐다는 점에서 좀 놀랐고요. 종목 수는 아주 심플하게 10개, 원화 예금 포함해서 10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한 유일한 K방산 ETF고요. 가장 많은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1.36%, 한국항공우주 18.87%, 현재 로템 17% 담겨져 있고 그 뒤로 이제 한화,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풍산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짚어드리면요.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이냐면, 많이 아시겠지만, 항공엔진, 항공우주 사업을 비롯해서 지상 방산도 하나 디펜스하고 연결돼 있고, 탄약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 분야별 매출도 이렇게 보시면, 방산산업 47%, 항공엔진 24.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미 UAE랑은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7년에 천무라고 하는 약간 탱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UAE에 수출한 경험이 있고 2020년에는 청궁이라는 무기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이 UAE에 이제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존의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UAE가 만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K방산에 협력을 하고 싶다 해서 관련돼서 그 48건의 그 양해각서 중에도 좀 이런 관련된 모도 있었다는 점 알아두시고, 좋아할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K방산의 주가가 굉장히 이제 좀 좋았어요. 그래서 정고점을 훨씬 넘게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UAE 관련된 ETF 7가지를 좀 정리해 드렸고요. 나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영상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관련된 영상들도 좀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